네, 현장에 전혜연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다음에 신태연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오세훈입니다. 또 왔는데 23일에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도 출석 안 했다고 합니다. 기자님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23일, 즉 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네. 공판 준비 기일은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 계획의 협의 등이 이루어지는 형사재판 절차입니다. 예. 여기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예.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 씨도 불출석했습니다. 네. 지금 오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기자님? 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비용 3,300만 원을 김한정 씨로 하여금 명태균 씨에게 대신 내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기소를 한 김건희 특검에 따르면 명 씨는 오 시장의 부탁으로 그해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 여기에서 공표 여론조사는 3회고 비공표는 7회입니다. 여기에 걸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강 전 부시장은 그 명 씨와 연락하면서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논의했고, 김한정 씨는 오 시장의 요청을 받고 5차례에 걸쳐서 명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 씨의 계좌로 비용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재판 준비기일도 사실 연기 신청했잖아요. 참 미꾸라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말씀하신 부분부터 먼저 말하자면은 네. 이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이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 이후에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오 시장 측에서는 당내 경선이 있고 후보자가 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의 증언을 상대 정당에서 크게 부각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게 재판 강행 규정이 아니라면 지방선거 이후에 재판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또 그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이 없고 김 씨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하면서 다만 선거를 돕겠다면서 여론조사 전문가를 자처하는 명 씨에게 강 전 부시장이 시험용 여론조사를 시켜봤는데 결과물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어서 관계가 단절됐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부원장님, 지금 신태현 기자 언급한 대로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소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나 국민의힘이 그동안 했던 주장을 돌아보면은 과거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빨리 재판하고 전 국민에게 생중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사인이 아니라 공인이다. 그리고 앞으로 큰 책임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처리해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명태균 씨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명태균 씨의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그쵸. 뭐 여러 번 통화를 했고 어떻게 했고 이가 너무 구체적인 데다가 명태균 씨의 주장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명태균 씨가 과거 행태를 보면 뭔가 결정적 증거를 숨기고 있다가 딱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게 또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오세훈 시장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무슨 말이냐, 재판을 왜 미루냐, 왜 특혜를 받으려고 하냐라는 공격이 제기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에게 서울시장 당내 선거를 맡기면 되냐라는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으로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재판 일정도 있지만 당내 경선에서 당내 내부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진영의 공격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재판을 뒤로 밀어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제기된 오세훈입니다. 근데 오세훈이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재판을 진행해달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이슈를 그쪽으로 모두 몰리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건데 네.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을 출범할 때부터 그 과정에서의 규정을 살펴보면 예. 6개월 이내 하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예. 기소된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거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론으로 예. 봐야 되고요. 예. 두 번째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재판이 미뤄질 경우 법원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으로 불리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그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재판이 뭐 몇 년씩 끌다가 최근에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비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굳이 재판을 미룰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오세훈 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신태영 기자, 오세훈이 재판의 같은 날에 디딤돌 소득 얘기했거든요. 약간 기본소득 생각나는데 이건 또 뭔가요? 예. 디딤돌 소득은 네. 오 시장이 2022년 시범 사업 형태로 도입한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안심소득이라는 용어로 시작했다가 이름을 바꾼 거고요. 이것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하우상박 방식의 핵심입니다. 네. 그 2022년에 시작해 올해 6월에 총 누적 2,076가구에 대한 지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본소득이 생각나긴 하지만 기본소득은 그 기존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은 액수 나눠주는 반면에 디딤돌 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우상박 방식이고요. 서울시청은 디딤돌 소득을 전국화하는 새로운 실험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부원장님, 이 디딤돌 소득 좀 어떻게 보세요? 평가를 하신다면? 복지 정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종의 뭐 현금을 주던 물품을 주던 하는 방식을 공공부조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것을 좀 강화하겠다. 이것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아마 국민들이 그래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지. 또 받는 쪽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선별적인 복지 제도가 갖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성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왜 어떤 층에만 복지가 되느냐라는 어떤 저항성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복지 제도를 선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투입해서 여러 가지를 또 분류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편적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딤돌 소득은 기본소득과 반대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제별로 다양한 기본소득 방식을 실험하고 있는데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나오는 소득을 주민들에게 분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 사회라는 큰 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오세훈 시장이 이걸 본인의 소위 체급을 올리기 위해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있다면 오세훈의 디딤돌 소득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석을 받아들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근데 선별적 복지, 보편 복지 얘기를 하니까 무상급식 논란 예전에 있었던 것도 좀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의 철학을 지금도 계속 이어가는 거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걸 잘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적 흐름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이 개념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령화라는 것은 빈곤 문제와 떨어질 수가 없는 문제죠. 네. 그렇다면 이걸 소득 기준만으로 줄 수 있느냐? 아니죠. 연령별 기준만으로도 검토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고요. 또 지금 디딤돌 복지는 상당히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태어나는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아동과 관련된 소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령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게 아동 기본 소득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세훈 시장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실책을 덮기 위해서 디딤돌 소득이 너무 좋다고 강조하는 것은 약간 꼼수로 보여요. 사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더 마무리해야 되는 것은 시민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한강버스 문제.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좀 성지라고 불리는 광화문에 굳이 밭으로 총 이걸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피해가기 위해서 디딤돌 소득을 자꾸 꺼내는 것 아니냐. 저는 좀 정치적 꼼수가 아닌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신태영 기자, 그 오세훈 시장이 말할 때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단순 무식한 정책이다. 본인의 디딤돌 이 소득이야말로 진정한 K 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분석하실 때 어떠세요? 진짜 그런가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오 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어제 포럼에서도 무차별 복지다, 뭐 단기 처방이다, 빚이다, 미래 세대 부담이다, 청년의 뭐 어깨 위에 올라간다,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웃음이 뭐, 나오시는군요. 네, 뭐 이제 뭐 오 시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부원장님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어제 포럼에서도 이제 전문가들이 그 오 시장과의 그 패널 토론에서 기본소득을 이 디딤돌 소득하고 너무 대립되는 걸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게 생각나네요. 근데 왜 단순 무식 정책이라고 기본소득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오세훈은 본인은 진정한 K 복지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예, 나만 잘났다 이거예요? 내가 최고? 뭐 오 시장의 뭐 생각이야 뭐 제가 뭐 들어가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뭐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어떤 성과를 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두 분 모두에게 좀 질문 드릴 텐데
오세훈의 디딤돌 소득, 솔직히 의도가 좀 명확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정책의 기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선거의 소환으로 볼 것인지 각자 입장 얘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원장님부터요. 네, 저는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음. 그리고 단순 무식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 사회의 큰 틀 안에서 기본 소득이 논의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AI 시대에 있어서 일자리 문제는 대두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두 가지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AI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AI의 기술의 발달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돈을 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그 기업만 돈을 벌게 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AI 정책을 만들 때 AI 기본 사회라는 개념은 AI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적 투자를 할 것이고 그러나 국가적 투자에서 나오는 성과는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 네. 거기서 나오는 것이 AI 기본 소득. 네. 투자 단계에서부터 우리 국민이 같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AI 관련된 펀드, 성장 펀드.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보 격차로 인해서 누군가는 AI 전문가가 되고 누군가는 마치 핸드폰 못 쓰는 것처럼 되면 안 되니까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든 시골에 있든 사람이든 다 모두가 AI를 마치 휴대전화처럼 자유롭게 누리게 하자는 것이 모두의 AI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역은 굉장히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종합 대책이라면 오세훈 시장은 지금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정책을 가지고 두 개가 등가시켜서 비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단순 무식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오세훈 시장은 좀 공부를 더 해라.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꼼수 쓰지 말고 네. 당장 세금 들이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강버스 문제 제대로 처리해야 되고요. 받들어총 문제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여론 보고 안 보내겠다라고 하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종묘 문제는 지금 유네스코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영문을 몰라서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점점 드러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산 영향 평가 네. 얘기가 나오죠. 거짓말하는 오세훈 국제적 망신 초래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 마무리 잘하고 재판 잘 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똑같은 질문입니다. 오세훈의 디딤돌 소득 정책의 기환입니까? 선거용입니까? 예, 좀 분석이 되는 바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딤돌 소득을 전면에 내세운 게 예. 자신을 둘러싼 논란들을 정면으로 헤쳐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좀 해석이 되는 면이 이게 지금 있습니다. 선거용으로 본다면 선거 끝난 이후에도 할까요?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본다면? 뭐 이제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한 일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좀 여러 차례 밝혀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것이 좀 너무 큰 논란에 부딪혀서 좌초가 되지 않으면은 네. 그래도 시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 오세훈 시장이 이걸 전국화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전국화 얘기하죠. 근데 서울시만 해도 재정 자립도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괜찮은데 어떤 지역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습니다. 부채 문제로 고민하는 지자체가 있을 정도인데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급이라고 약간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 사업이라도 잘 마무리해라.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라는 방향성이 나쁜 게 아니라 네.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지금 안 보고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다가 등가시키느라는 것은 굉장히 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기본 사회나 기본 소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생에너지 문제라든가 지역 소멸 문제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신안을 얘기하는 이유는 신안에서는 태양광 에너지 문제라든가 태양광 발전 문제에 있어서 주민이 저항하니까 그래 그럼 이거 주민들이 같이 해서 혜택도 주민이 누리자 해서 기본소득 배당을 하고 있어요. 신안에 서로 이사 오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자, 그럼 이거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소득을 실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자체와 주민이 같이 논의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이 혜택을 주민들이 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이 나온 이상 계속 주민들에게 배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울시가 아닌 지역형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지금 자체적인 모델을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만이 아니라 이걸 전국으로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신안이라든가 지금 전라도에서 하는 실험이라든가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종합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공부가 좀 덜 됐다. 단순 무식은 오세훈 시장 자신에게 하는 비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무식한 지점을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 아까 그 뭐 한강버스든 감사의 정원이든 시정 운영에 있어서도 계속 가시밭길이잖아요.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그것도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데,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아마 연임을 노리고 있을 텐데, 이번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오세훈 시장?
저는 국민들이 오세훈 시장이 무능한가 유능한가를 아주 철저하게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아마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야 구도가 아니라요. 누가 일을 더 잘하는 그렇죠. 프레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정원호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주민 만족도 여론조사가 굉장히 높다. 이재명 92점. 대통령이 칭찬할 정도다라고 지금 굉장히 여론이 좋은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강버스 문제 세금 들여서 자꾸 고장나는 배를 유람선이라고 주장하니까 양치기 소년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감사의 정원이라던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왜 안 해도 될 논란이 세금 들여서 맞느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무능행정, 세금 낭비 논란 이것이 오세훈 시장을 둘러싼 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무능 행정과 세금 낭비 논란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오세훈 하는 거 보면 오세훈 시장 하는 거 보면 강북 개발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 지하 고속도로 만든다. 뭐 종묘, 그다음에 뭐 세운상가, 뭐 밭들어총, 그 주로 강북 올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의도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짧게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저한테 네, 보통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층 확장 전략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본인이 강남을 비롯한 지역에서 득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북을 이기기 위해서는 강북표를 가져와야 된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일부 교통계획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니까 서대문구 김영호 의원이 냈던 공약을 그대로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걸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네. 문제는 이게 무리하게 표를 가져오려고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세금 가져다가 본인의 잘못된 선거운동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한다. 그리고 저는 이게 한강버스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게 보는 게 뭐냐면 안전 문제가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시민들이 안전에 피해를 입으면 그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래서 좀 더 헛발질 시리즈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네, 1,487억을 쏟아부어서 104억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한강버스부터 시작해서 오세훈식 선거판 확장을 위한 강북 종합 개발부터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태영 기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